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장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민수의 키워드 리딩. 이 책 제목의 원제목은 투자 체크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59가지 투자 체크리스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책에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 체크리스트 가운데 기업. 네, 결국은 주식을 사는 거는 그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소유 증서잖아요. 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돈 버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보죠. 대한항공에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히 몰라요. 기업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이제 대충 제가 감 잡는 거죠. 승객의 비율이 승객을 태워다 주고 돈 버는 비율이 70%다. 화물 운송으로 30%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승객이 많아져야 여행을 많이 가야 돈이 많이 버는 구조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는 승객의 비율이 30%고 화물을 나르는 비율이 70%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예요? 물동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왔다. 항공주가 다 빠지는데 나중에 얘기한 회사가 덜 빠져야죠. 예를 들면 지금 승객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화물 운송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 버는 구조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아니 항공사 당연히 뭐 사람 태우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인가 아닌가. 수출 중심의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경기 쇼크가 오게 되면 충격이 바로 오죠. 내수 중심. 네.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코로나19가 왔다고 안 좋아도 사람들이 콜라는 마신다. 빵은 사 먹는다. 칫솔질을 한다. 화장실 가서 휴지는 쓴다. 이건 경기하고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치약을 1cm 쓰던 거를 굳이 반으로 줄여 쓰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경기하고 민감한지 아는지. 회계 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회계 원칙을 보수적으로 하는가? 적극적으로 하는가? 보수적으로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일 가능성이 있죠.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냐?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죠. 매출이 고정거래처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고객이 계속 이 매출처가 계속 바뀌는지. 단골 손님이 있으면 그 기업은 그 식당은 이제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최소한 10년간의 자료를 추적하라. 네. 사업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10년간 어떻게 주주가 혹시 바뀌었는지 증잔을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이름을 바꿨는지 한 10년을 레퍼런스를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2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 핵심 고객이 누구냐? 이 회사의 이 기업의 B2B냐 B2C냐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B2B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지 B2C는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게 B2C잖아요. 이런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라는 거고, 네. 고객이 수시로 이탈을 하는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정말 단골 고객이랑 하는 건지 이런 성향이 중요하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바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거나 손 드신 분 1인, 1인은 들까 말까 걱정이십니다. 드셨습니다. 네.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들타는 거죠. 경기 민감도가 덜한 거예요. 기업이 고객 지향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하는데 5분간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면 그 회사는 사지 말아라.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코스트코라는 기업이 유명한 그 할인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잘 나가잖아요. 저자는 코스트코가 마진을 15% 이상 붙이지 않는다.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즉각적으로 자기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진이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마진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잘 팔리고 있는데 납품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이전보다 더 우리가 싸게 구입했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걸 고객들에게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내 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코스트코는 물건이 더 납품해서 싸게 들어오면 제품 가격이 낮춘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 투자 체크리스트는 산업의 동향 산업의 환경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 산업이 잘 되는 산업이냐? 지금 잘 되는 산업이면 웬만큼 해도 그 기업이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는 산업에서는 1등 정도만 먹고 살지 나머지 먹고 살기 어려운
거의 구조 자체가. 산업 내 경쟁 구도는 어떠냐. 좋은 산업이긴 한데 이 산업에서 먹고 살겠다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또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죠? 잘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뛰어들잖아요. 그죠? 잘 되는 건 아는데 경쟁자가 이전에는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10개였는데 지금 100개야. 그러면 뭐 소위 이런 용어 이게 전문적으로 써도 되는 용어인가? 박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익이 적다는 거죠. 오히려 산업 자체는 첨단 산업이 아닐지라도 경쟁자가 별로 없으면 거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우리 기업만의 경쟁 우위. 그걸 버핏은 뭐라고 그랬죠? 해자. 엑셀런, 해자. 네. 해자와 성주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네.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고객의 이탈 없이 이 기업이, 산업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수주 같은 경우 치약, 칫솔, 휴지 가격을 산업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면 경쟁자가 별로 없고 그러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고객은 할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러나 뭐 콜라 가격을 엄청 올린다. 그러면 사이다 먹죠. 그죠? 환타 먹어. 이렇게 다른 거를 대체제라 그러잖아요. 대체제가 있는가? 대체제가 없으면 그 시장은 이 기업들이, 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대체제가 많아버리면 가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경제학 혼란에서. 산업이 처한 환경을 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경영진 요소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기업이 내가 살만한 주식인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경영자냐? 내가 지금 산 기업은 오너가 하는 경영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이냐 하는 기업이냐? 경영자의 성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 이 말은 경영자도 뭐 사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대기업들의 CEO하고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의 사회 초년생하고의 월급 차이가 몇 배? 30배, 뭐 100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난다 그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성과를 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많이 가져가야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과 보상 체제가 돼 있느냐? 그런 걸 파악하라는 거고요. 경영자가 최근에 주식을 파느냐 사느냐 이것도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식을 경영자가 막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악재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요. 그러면 본인은 알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주식을 사는 기업인도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하자 자기 회사 주식을 대표적으로 산 사람이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주식을 막 샀어요. 왜? 우리 회사 좋다 이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삽니다. 우리 회사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빠지는 거 흘러내리는 거지. 괜찮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돈 엄청 벌었어요. 자기 회사 사가지고. 그 사람은 돈 벌 목적으로 산 건 아닌데 자신감을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을 같이 사면 돈 벌 확률이 높다. 제이미 다이먼이라고요. 현재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은행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커인데 이분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미국 금융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뱅크원이라는 회사의 CEO로 취임하기 전에 3일 전에 자기 돈으로 주식을 200만 주를 매수했대요. 200만 주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십니다. 회장님. 근데 가기 전에 자기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취임도 하기 전에 회사 사정도 잘 모르실 텐데 주식을 왜 사셨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왈 CEO라면 자기가 만든 요리를 먹어야죠. 그렇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 정도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EO가 돈을 사랑하는가 기업을 사랑하는가 이건 뭐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위기가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하고 수습하는 의지가 있느냐 발뺌하면서 법정에 가서 따져봅시다. 이런 회피형 CEO냐 중요하다는 거죠. CEO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경쟁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거는 시장에서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따라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자 요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략 이 저자는 59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지금 4가지로 해가지고 한 4대까지씩 얘기했죠. 한 20가지.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거나 혹은 뭐 책을 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투자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필수적입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